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열린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착수식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순수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전투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전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우리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미 2022년 7월 한국은 보라매를 통해 국산 항공 역사상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개발 5년 만에 달성한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기록이었고, 이는 한국 기술력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누적 1,5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거치며 기체 안정성은 물론 전자전 장비와 무장 통합 능력까지 검증하며 실전 투입 가능성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단순한 비행 검증을 넘어 실전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공대공 공대지 작전 훈련, 스텔스 도료 성능 평가,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의 완벽한 통합 운용, 블록2 기체를 활용한 다중 표적 추적 및 전자전 대응 훈련은 이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항공작전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국방부 공식 채널에 공개된 보라매의 수직 상승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며 한국 방산 기술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방 전문 채널에는 수백만 조회수의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자부심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이자 국가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해외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KF-21을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하이브리드 전투기로 평가하며 블록3 단계에 도달하면 사실상 완전한 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 또한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대량 양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라팔, F-16V, 유로파이터와 당당히 경쟁할 차세대 수출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1호기는 동체와 날개 결합을 완료하고 전자장비와 엔진 장착을 앞두고 있으며 엄격한 수락 시험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체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품질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카이와 협력업체들은 안정적인 일정 관리와 기술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원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최종 조립 착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보라매를 자주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략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공군 전력만을 충족시키려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을 겨냥한 선제적 준비까지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군 도입 예정 수량은 약 168대 수준이지만 이미 이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엔진 생산 능력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돌발적인 해외 수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적인 항공 강국조차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이 수준의 산업 역량은 이제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대한민국의 공격적인 KF-21 양산 준비는 유럽 항공 방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는 한국이 이제 지상 전력뿐 아니라 항공 전력 시장에서도 유럽의 영향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KF-21 보라매의 등장을 노골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이는 라팔과 유로파이터 같은 기존 유럽 주력 전투기들과의 수출 경쟁을 정면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팔을 앞세워 오랜 기간 유럽 수출 시장을 장악해온 프랑스로서는 한국형 전투기의 급부상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예민합니다. 도쿄신문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통합하고 엔진까지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은 군사 기술 자립의 상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추진 중인 FX 전투기 사업과 비교되며 일본 언론조차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자국의 입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결국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엔진과 레이더, 항전 장비, 스텔스 도료, 무장 체계를 통합한 완성된 전투기로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방위사업청 한경호 본부장은 KF-21 양산 1호기 조립 기념식에서 보라매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력일 뿐 아니라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성과와 일정 진척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된 1차 양산분 40대는 큰 차질 없이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술 과제들은 소프트웨어 조정이나 부품 및셋 튜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체 개발을 위협하는 결함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기술관리 능력이 국제적으로 더욱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정책 변화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3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하며 헌법적 금기를 흔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군국주의 회귀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본 정부는 동맹국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 중이며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 전환이 단순한 경제 논리보다 한국 KF-21이 촉발한 위기감이 더 큰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이 독자 플랫폼으로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해 빠르게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 자립도에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과 레이더, 통합 항전 장비까지 자체 역량으로 완성해가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핵심 부품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과정에서도 제3국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격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유일의 첨단 방산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프레임은 KF-21 보라매의 부상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자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 해석까지 바꾸는 초강수를 던졌지만 정작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비웃던 일본 언론들도 이제는 평가의 태도를 바꿔 한국 방산을 심층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NHK는 최근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 무기 수출 성공의 원인을 분석하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했고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이 더 이상 한국 무기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켄타로 칼럼니스트는 KF-21을 폭발적인 수출 가능성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며 FA-28급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가격과 유지 비용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KF-21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F-35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FX 프로젝트는 이미 한 발 늦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흔들리는 사이 폴란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오히려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닌 전략적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고 슈에이샤 온라인은 KF-21이 라팔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훨씬 유연한 수출 조건과 높은 업그레이드 잠재력을 지닌 불타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전 서울 아덱스를 찾은 일본 군사 저널리스트 후루카와 츠카사도 KF-21 시연을 본 뒤 아직 양산 전 단계인데도 이미 일본은 따라잡혔다고 솔직히 평가했습니다. 그는 KF-21에 탑재된 대부분의 기술이 한국산이며 기술 이전을 꺼리는 한국의 태도에서 자신감과 기술 주권 의식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우위를 점하던 시절과 완전히 역전된 구도라 할 수 있습니다. 후루카와는 일본 내부에서 과거 독자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공동 개발에만 의존하게 된 현실을 자조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양산과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기술 자립과 사업화에서 일본보다 한참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방산을 값싼 무기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한국의 TOC-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일본 언론조차 보잉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도전자라며 한국 항공 기술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로 올라섰음을 상징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KF-21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진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설계권이 미국에 있어 수출 시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3국 판매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항공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산업 강국 반열에 올려세우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CNN은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조명하는 특집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며 국제적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으며 최근의 급격한 성장세를 고려하면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뛰어넘어 사실상 세계 3위권 방산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수출 실적과 육해 공모 등 분야에서 이뤄낸 괄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가 반영된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강력한 전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자주국방의 오랜 염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수많은 시험 비행을 거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블록 단위 성능 개량을 통해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무장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입니다. 최근 KF-21은 고도 15,000피트에서 시속 700km로 비행하며 기체 건전성과 안정성을 입증했고 광범위한 해상 전역을 비행하며 장거리 운용 능력까지 검증했습니다. 또한 항전 장비와 국산 A사 레이더 성능을 실전 조건에 가깝게 시험하며 이미 전력화 수준의 완성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세계 각국의 눈길을 끌며 실제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앞다투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이 독자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와의 전략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국과의 협력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벤 월러스 장관과 그랜트 샵스 장관을 거쳐 현재는 2024년 7월부터 임명된 존 힐리 장관이 국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존 힐리 장관은 취임 직후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목하며 영국 방산업계와 한국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보를 넘어 한국이 이미 글로벌 군수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군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영국이 일본보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배경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KF-21의 개발 상황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속도가 밉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체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병행하며 방산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강화하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방산의 신흥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GCAP가 난항을 겪으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투기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쓰비시 내부 사정을 직접 확인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력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전투기 독자 개발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경험에 머물러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체로 인해 기술력은 점차 하향평준화되었고 일본 스스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영국은 일본과의 협력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일본의 F3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였습니다. 최근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개된 KF-21은 영국 국방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영국 언론도 한국이 부품 국산화와 엔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3대 엔진 기업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잠재적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영국 군사 프로젝트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신속하게 시험 성과를 내는 모습과 대비되면서 영국 정부와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국방장관과 조종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수출 가격과 협력 조건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자국 전투기 교체 방안으로 KF-21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의 해외 수출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투기의 심장인 터보팬 엔진의 독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엔진 국산화는 KF-21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이자 장기적인 무기 산업 자립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엔진 개발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은 존재합니다.
반대파는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가성비가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에 도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 성능과 조종사의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된 시험 비행과 지상 시험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험 과정을 착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터보팬 엔진은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어렵다고 꼽히는 분야입니다. 반대파들은 한국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은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이와 달리 유로파이터에 사용된 EJ200 엔진은 수명이 짧고 유지비가 높아 개발국조차 만족하지 못한 사례로 꼽히며 자체 개발 엔진의 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산만 6,000파운드급 엔진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단기적 안정성보다 장기적 수출 경쟁력과 자주성을 고려해 자체 엔진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독자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역시 눈앞의 위험만 본다면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자주적 엔진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발 상황을 되돌아보면 국산 엔진 개발 도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반대의 여론에 휘둘려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KF-21 성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6대의 시제기를 통해 엔진 시험 비행과 이착륙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은 국산 엔진 독자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은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빠른 속도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6번째 독자 전투기 엔진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50년까지 파생형 엔진 개발까지 이어질 경우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5년간 1만 대 이상의 항공엔진 제작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엔진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KF-21의 스텔스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 국산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 신소재 개발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해 연구 인력을 집중 투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기반 기술을 활용해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장차 F414를 대체할 15,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까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터버너 장착 시 22,000파운드급 추력까지 확보 가능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넘어 18,000파운드급 기본 추력과 27,000파운드급 F터버너 출력까지 끌어올린 차세대 엔진 개발 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 및 국산 무기 해외 수출 세미나에서 방위사업 청장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단순한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유럽과 같은 주요 지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핵심 구성품인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독자 개발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은 발언으로 향후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품 국산화임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완전한 부품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시에 해외 판매 과정에서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피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은 특정 무기 거래를 추진했으나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KF-21에 탑재되는 GE-F414 엔진이 미국의 권한하에 있는 이상 한국이 미국 핵심 우방국의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언제든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품 국산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주 국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 중이며 연구개발 속도 또한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방산 수출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완전 국산화는 국가 방위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항공방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술진은 KF-21을 통해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완전 독립국으로 나아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산 전투기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